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로 이제 출마하기로 확정돼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된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동연 전 부총리 띄우기, 이게 이제 민주당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우기 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저간에 과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TV조선 보도가 있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 과정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또 정치평론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드러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실제 진행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은 드러나 있죠. 그러나 90%는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 90%를 우리가 점치거나 또는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평론의 품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설이 나온 거는 꽤 됐습니다. 1월 초부터였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 차출설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식화된 거는 1월 14일입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안이 없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답니다. 본인이 직접 물어봤다 이것도 아니고 들었답니다. 누구한테. 이거를 공식화하니까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있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당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입당을 권유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를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자들한테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의 대변인은요,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이러는데 정말 본인이 모른다면 그걸 취재해서 기자들한테 뭐 그대로 설명하든가 아니면 각색을 해서 설명하든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몰라, 그러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광훈 사무총장은 기자들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전제는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으면 나온다는 것인데 박 장관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광훈 사무총장이 전후 스토리를 다 알고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동연 전 부총리와 박영선 장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요구사항이 뭐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서 기자들한테 그 내용은 빼고 요 일각, 그러니까 바다 위로 드러난 얼음 쪼가리 몇 개만 딱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박영선 당시 장관은 기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김동연 출마는 흘러간 이야기다, 기사 내용은 오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이전에 이미 정리가 됐다,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은 작년 말 이후에 박영선 장관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3차례 이상 만났다. 그중에 한 번은 친문 성향의 최고위원이 동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후 맥락을 종합해보면 지금 바다 아래에 숨겨져 있는 빙산은 무엇이냐? 박영선 장관은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저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겠죠. 뭐 문재인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어쩌고저쩌고, 그걸 뭐 완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김 부총리님이 좀 민주당 후보로 나가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김 부총리는 그 후에 자기가 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딱 잘라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딱 잘라 거절 안 했을 겁니다. 딱 잘라 거절했으면 다시는 안 만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민주당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만납니다. 그런데 3차례 이상 만났다, 더군다나 한 번은 친문 최고위원까지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또 그야말로 우원식 전 원내대표나 박광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 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그 언저리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또다시 만났고, 그 다음에 그거 정말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친문 최고위원하고 같이 가서, 친문 최고위원하고 갔다는 얘기는 박영선 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여권 전체의 의견이다 하는 걸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설득을 하러 간 거죠. 그렇게 설득을 하러 간 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런 게 바로 어찌 보면 정치평론의 영역입니다. 숨어져 있는 90%를 발견해내는 작업. 거기에는 물론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험 없이 그냥 뭐 머릿속에 상상력으로만 얘기하면 그거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고, 경험은 과거에 정치인들이 어떤 사고방식 내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같은 데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정치에 접근한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친문 최고위원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여권의 뜻을 알고자 했음이고, 근데 여권의 뜻을 알았겠죠.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지 않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알았겠죠. 자, 그러면 박영선 장관은 왜 본인이 출마하지 않으려고 했었을까? 요것도 이제 평론의 영역인데, 제가 보건대는 어음보다는 현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장관 서울시장 무지무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서울시의 선거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장관을 버리고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서울시장에 도전할 이유가 없겠죠. 개인적으로 주파나를 챙겨보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어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금인데, 아니 왜 현금을 버리고 어음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보다 서울시장이 나을 것 같지도 않은데, 무엇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박영선 장관은 차라리 지금 장관은 확실한 현금을 챙기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자,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이런저런 얘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겠죠. 그런 걸로 이제 양보를 하는 것처럼 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꾸 이게 당신 뜻이냐 여권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친문 최고위원에 가서 보증인으로 간 겁니다. 친문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김동연 전 부총리가 끝까지 결심을 안 한 것이다. 전 이렇게 흐름을 보거든요. 그럼 김동연 전 부총리는 왜 결심을 안 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페이스북에다 1월 18일이죠. 불출마 입장을 쭉 적어 놓은 거에 보면, 단순히 뭐 무슨 교체 뭐 이런 거보다도 사람을 바꾼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승리를 위한 정치 뭐 이런 게 아니다.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권이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미랄이라도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은 없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그런데 세력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나눠준 명함종에 보면 DY라고 썼답니다. DY. 우리 왜 흔히 영문 이니셜은 그 대권 후보들한테 많이 쓰죠. 이낙연 그러면 NY, 뭐 옛날에 정동영 그러면 DY, 정동영이 DY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영문 이니셜을 언론에 많이 안 썼고, 뭐 대표적인 게 DJYS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 한때 뭐 이회창, 근데 이회창 후보도 영문 이니셜을 많이 안 썼었죠. 근데 DY라는 영문 이니셜을 딱 쓴 명함을 기자들한테 줬다 하는 건, 이거는 정치인용 명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결코 가볍게 보완하게서는 안 된다. 김동연 전 부총리 여러 가지 가난을 딛고 이겨낸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력 교체 얘기 뭐 이런 걸 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 보선보다는 내년 대선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왜 거절했을까? 첫 번째,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당선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거죠.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크면 박영선 장관이 자기가 했겠지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만약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회 인사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민주당 그렇게 자선사학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요 자선사학가 아닙니다. 정당은 자기네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네 사람으로 합니다. 아니 언제 국민의힘이 뭐 영남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탕평 공천이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타 지역 사람이나 뭐 이런 좀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 공천하는 경우 봤습니까? 민주당이 호남 거의 뭐 싹쓸이 했을 때 거기에 뭐 자기네들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경우 봤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충분히 자기네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건 뭔가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 같은 경우 뭐 창원 성산 같은 데에다가 정의당 후보 공천하고 연합 공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 박영선 장관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섰다면 그냥 박영선으로 하죠. 그리고 박영선 장관도 나가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김동연 전 부총리가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그럼 내년 대선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승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대선에 민주당이 패색이 짙다. 도저히 안 되겠다. 민주당 후보로는. 이렇게 판단할 때는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친문 핵심들이 이낙연은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고 이재명은 뭐 치고 올라가긴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동안에 해경군 김씨와 친문 핵심들이 싸웠던 건 아시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임기 말에 가면 늘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사람 누구? 김동연 전 부총리 괜찮은데? 이럴 경우에 기회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친문 핵심들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모셔와서 친문의 후보로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렇게 맞붙이는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스토리가 물론 좋죠. 굉장히 좋지만 세력이 친문 핵심들이 옹위한다고 해서 과연 민심, 당심은 뭐 가져갈 수 있지만 민심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요거는 미지수입니다. 그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재명 지사를 능가할 수 있을지.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야 당연히 못 능가하죠. 그러나 이제 올 여름 가을 이때쯤 되면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경선 레이스가. 이때 과연 민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엇비슷하게나마 추격할 수 있는, 아마 엇비슷한 정도만 된다면 그렇다면 친문은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손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이 어려우니까 손 벌린 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는 내년 대선에서는 독립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본인이 이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해가면서 얘기한 여러 가지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의 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본인의 이런 필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기회가 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친문이 필요성에 의해서 또 차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죠. 그거는 이제 친문 후보를 계속 찾다가 뭐 김두관 의원도 도저히 안 되겠고 김경수 지사는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뭐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김두관 의원 있고 김부겸 전 의원 있고 요즘에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 근데 유시민 씨가 뭐 최근에 사과를 한 것이 바로 뭐 대권 후보를 위한 정지 작업이다. 또 이런 분석도 어디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손을 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할 건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정치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